2025년 부동산 시장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짧은 기회. 오프닝. 지난주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단골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났는데 사장님이 황급히 뛰어나오셨습니다.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분인데 그렇게 급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진짜로. 평소 과장을 싫어하시던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욱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근 거래 내역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분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3건이나 놓쳤어요. 매물 나온 지 이틀 만에 계약됐어요. 고문하시는 분들한테 전화하면 이미 다른 분이 계약금 넣었다고.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갑자기 훈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신호. 사흘 후 토요일 아침 오랜 친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야, 우리 동네 아파트 봤어? 지난달에 4억 2천에 안 팔렸던 집이 이번 주에 4억 5천에 계약됐어. 석 달 만에 3천이 오른 거야. 친구는 작년부터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갈 계획이었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세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기다려야 하나, 지금 사야 하나? 친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장의 변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매물의 감소였습니다. 작년만 해도 부동산 사이트에 수백 건씩 올라오던 매물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급매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어요. 남은 건 급하지 않은 분들 뿐이고, 그런데 사려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실제로 통계를 보니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매물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수요 증가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금리였습니다. 몇 년간 치솟던 대출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 6%를 넘던 금리가 5% 중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겉보기엔 작은 차이지만 실제 이자 부담은 크게 달랐습니다. 3억 원을 빌리면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 20년이면 억 원이 넘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인가? 놓친 기회의 후회. 취재 과정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 한 분의 사연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었습니다. 작년 초 은퇴하면서 전세 살던 집을 매매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4억에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절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 달간 가격이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3억 5천 정도에 살 수 있겠어. 그렇게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매물을 내놓더니 4억 3천에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분은 허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렸어요. 3천만 원 아끼려다가 오히려 3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그 돈도 없어서 전세 연장하고 있지만 전세금도 올려달라네요.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을 기다리다가 오히려 더 비싼 값에 사게 되거나 아예 살 기회를 놓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시장의 신호를 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수요자의 시대. 그렇다면 지금이 정말 기회일까요?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부동산 연구소 소장님의 안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투기 수요가 완전히 빠진 시장입니다. 남은 건 진짜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 뿐이에요. 이런 시장에선 실수요자가 유리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는 투기 세력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몇 채씩 사들이면서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살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높은 가격에 집을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이 높아지면서 투기 수요가 사라졌습니다. 시장에는 진짜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은퇴한 사람들, 자녀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 노후 대비하는 사람들. 이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지 않습니다. 적정한 가격에 좋은 집을 사려고 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균형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회의 창. 한 금융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기회는 길어야 6개월입니다. 금리가 더 내려가고 경기가 회복 신호를 보이면 투자 수요가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다시 오릅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경제 위기 직후 짧은 기간 동안만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투자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위기 직후 6개월간은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급등했습니다. 그때 사지 못한 사람들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몇 년간의 조정기를 거쳐 시장이 바닥을 다졌습니다. 이제 회복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늦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망설이다가 대가.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난 50대 후반의 두 부부. 그들은 2시간 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좀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중개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금 보시는 이 집 다음 주에도 있을지 장담 못해요. 실제로 그 집은 나흘 후 계약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부부가 다시 찾아왔을 때 같은 조건의 매물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집은 있었지만 가격이 2천만 원 더 높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결정을 못 내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그들이 결국 3천만 원 더 비싼 집을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망설임의 대가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의 조건. 그렇다면 무조건 지금 사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말 집이 필요한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가? 답이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둘째, 대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가? 금리가 내려간다 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월 상환액을 계산해보고 여유 있게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급히 팔 일은 없는가? 단기 투자 목적이라면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최소 5년 이상 보유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지금은 좋은 기회입니다. 한 재무설계사의 조언입니다. 은퇴 후에는 집이 가장 큰 자산이에요. 연금으로만 살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집 한 채 제대로 마련해두면 그게 평생 안전장치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집을 팔거나 영모기지를 활용해 생활비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낮으면 그만큼 여유가 없어집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지역별 차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모든 지역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은 이미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가 늘더니 올해는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려면 작년보다 최소 억 원 이상 더 내야 합니다. 반면 지방 중소지역은 여전히 조정 중입니다. 매물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곳은 좀 더 기다려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은 가장 미묘합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들은 슬슬 움직임이 보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들은 아직 조용합니다. 한 지역 전문가의 말입니다. 역세권이냐 아니냐로 완전히 갈립니다. 역 5분 거리와 15분 거리가 평당 200만 원 차이 납니다. 앞으로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교통이 중요해집니다. 운전이 어려워지면 대중교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지금 선택을 할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성공 사례. 최근 집을 산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작년 내내 고민했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을 매매로 전환할까? 다른 곳으로 옮길까?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주변에서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매물도 줄어들고 가격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더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살던 집 근처에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출 조금 보태서 장만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같은 단지 같은 평수가 3천만 원 더 비싸게 계약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조금만 더 늦었어도 못 살 거예요. 이제는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적절한 순간에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며 공통적으로 들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완벽한 바닥은 없다. 가장 낮은 가격에 사려고 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되면 결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누구는 더 떨어진다고 하고 누구는 지금 사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입니다. 내가 필요하고 감당할 수 있다면 사는 것입니다. 셋째, 조건을 너무 높게 잡지 마라. 완벽한 집은 없습니다. 중요한 조건 3-4가지만 만족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집을 찾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한 베테랑 중개사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30년 이 일하면서 본 게 있어요. 기회는 항상 짧게 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모두들 후회합니다.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후회 없으려면 지금 결정하세요. 물론 무리해서 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가 됐다면, 조건이 맞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변화의 흐름.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서서히 오르고 매물은 줄어듭니다. 이것은 명확한 신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늦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뉴스